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의심 환자 집계도 다르고 선별 진료소도 누락되는 등 경남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국토교통부에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을 건의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 웅동지구의 사용기간 연장안이 창원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1,300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면 로봇랜드 사태가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상남도도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의심 환자 집계도 일선 자치단체와 다르고 질병관리본부는 경남의 선별진료소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보건소가 어제 오전까지 집계한 능동감시 대상자는 모두 7명입니다. 창원 4명, 마산 3명 등으로 중국 후베이 성과 그 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보건소는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지침에 따라 의심 환자로 분류해 자가 격리했습니다. 7명은 확진 검사를 실시했고 1명은 이제 이상이 없어서 격리 해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경상남도가 집계한 의심 환자 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자가 격리 중인 10명 가운데 창원 거주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창원 보건소가 격리 해제시킨 1명도 자택격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미리 이제 보고를 못 했거든요, 사람들이. 지분에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본인들은 했다고 하는데. 재정자로 토대로 관리하고 지분 좀 틀리는데.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역별 선별 진료소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의 한 대형병원 이름이 빠져 있는 데다 산청군도 명단에 빠져 있다. 오늘 오전에서야 뒤늦게 보건소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한다고 했다가 예를 들자면 또 공사를 한다고 일시 중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추가로 계속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대응 초기부터 엇박자를 내면서 신종 코로나를 막겠다는 선제적 대응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대형 유통가와 은행 등에선 전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현장을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안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도 비치됐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안내문도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아무래도 이런 전파되고 하는 이런 게 방지가 되고 좋겠죠, 아무래도. 은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창구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손님들의 손이 닿는 ATM 기계는 수시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직원도 직원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은 품귀 현상마저 빚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입을 하려고 해도 사입도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중국행 여행은 대부분 취소됐으며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해외여행 문의도 크게 줄었습니다. 고객들이 공항 가는 거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해외 여행지도요, 문의가 좀 많이 이렇게 줄고 있는 편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자치단체들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의회는 우호 교류를 위한 베트남 방문을 잠정 연기했으며 합천군 의회도 다음 달 예정된 호주 연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창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들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SNS를 통해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메시지 등이 퍼져 한때 관할보건소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해당 병원과 보건소는 이 메시지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약하게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통영,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비교적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9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며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지만 큰 추위는 없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도, 함안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양산 10도, 김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이 대입제도의 변화가 경남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 쏠림이 심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는 서울 소재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2023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거점 대학이나 지역 사립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높은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마련한 전략은 학생 수준에 맞는 입시 전략에 이원합니다. 즉 상위권 학생은 수능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중하위권 학생은 수능 준비보다는 교과 성적 관리나 학교 활동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능 중심보다는 학생 맞춤형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 전형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좋고, 일선 고교에서도 달라진 제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분주합니다. 학교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주도 수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관찰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학교 수업과 학교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2에 올라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전형은 오는 3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는 11월에 남부내륙철도의 노선과 정거장 위치가 확정될 예정인데요. 창원시가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건의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기존 김천, 합천, 진주, 거제 노선을 함안 군부지역으로 직선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경남 동부권의 편의를 위해 함안 군부지역을 분기점으로 남부 내륙선과 경전선을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와 거제로의 운행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권과 남해안권 지자체의 반발에 도의회 해당 특위까지 가세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부의 국정 목표에 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철도교통 서비스 낙후 지역인 경남 서부 지역과 수도권을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업 목적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된 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용역을 거쳐 오는 11월쯤 노선과 정거장 위치를 확정하기로 하자 지자체마다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노선과 역사 위치 어느 것도 정해진 바 없으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노선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드는 게 최상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지역주의와 소모적인 논쟁이 자칫 사업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조기에 착공되어서 경남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지자체마다 요구가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해 하는 과도한 주장과 지역 대결, 총선 전 정치 쟁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부도 위기에 빠진 창원 웅동지구의 사용기간 연장안이 창원시 의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민간 사업자가 1,300억 원을 갚지 못해서 부도에 빠지면 로봇랜드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투자 3,400억 원으로 조성하는 진해 웅동 복합 관광 레저 단지입니다. 겨우 골프장만 마무리됐을 뿐 호텔 등 2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했는데 마산 로봇랜드처럼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1,330억 원을 금융권에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 투자비 2천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4년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했지만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뒤늦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협약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골프장 임대 기간을 7년 8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민간 사업자의 요구는 또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시는 골프장 운영을 연장하는 대신 2년 안에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2단계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준공도 안 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사업까지 기간 연장을 하는 것도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능력과 추진 의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능력이 없는 회사를 진단을 해서 있는가 없는가 그거 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을 탈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의회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협의한 뒤 다음 달 초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의 수소차 보급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의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에 4,650대의 수소차가 보급됐으며 이 가운데 경남에는 11.5%인 536대가 보급돼 울산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7월 이 사업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이 734명으로 지난 2018년에 63명과 비교해 11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별장이 있는 거제 저도가 동계 정비 기간 동안 개방이 제한됐다가 어제부터 다시 개방됐습니다. 거제시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해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저도의 하루 방문객 수를 기존 6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고 체류 시간도 현재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던 삼천포 제주백기를 운항할 19,000톤급 카페리 착공식이 어제 부산 대선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현성 MCT는 삼천포 제주 간 카페리 운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사천시와 맺고 카페리 건조에 나섰으며 내년 상반기 안에 카페리 운항에 나설 계획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장애인 재활 승마 체험이 오늘 오후 1시 30분 함안 승마공원에서 열립니다. 2020년 거창한 이야기 할머니 위촉식이 오늘 오전 11시 거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56회 이사회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군청 2층 전자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5차 진주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 골든튤립 호텔 남강에서 열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카이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경남FC의 새 대표이사에 박진관 전 LG전자 상무가 선임됐습니다. LG전자 브라질 법인장 등을 지낸 박 신임 대표는 도민구단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설기현 감독과 소통하며 K리그1 복귀를 목표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다음 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를 앞두고 어제 고성읍사무소에서 학부모가 참석하는 고성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소통 간담회에서 고성군은 2번의 군의회 부결 이유와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추진 배경 등을 설명했지만 고성군 의회에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10건 가운데 67건이 횡단보도 반경에서 일어난 사고로 중앙분리대의 연장과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동차 사망사고는 자동차 간 발생한 사고의 절반가량인 21건이 교차로 주변에서 일어나 전방 신호등 설치와 교차로의 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밀양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됐거나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이며 총 318대까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밀양시는 또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한 대당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경상대 분회와 경상대학교가 강의료 인상과 근로시간 면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안은 전업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기존 8만 9천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인상하고 근로 면제 시간은 360시간에서 540시간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줄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업무 관리 시스템은 업무 처리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중복 업무를 막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함안군은 올해 건립 예정인 함안 7서 휴게소 안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행복장터에 입점할 참여 농가나 업체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농축 임산물 생산농가나 생산자 단체, 농식품 생산업체이며 본인 차량으로 휴게소까지 농산물을 운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곶감 원료인 고종씨가 연중 유통이 가능한 홍시젤리로 개발돼 오는 5일 본격 유통됩니다. 산청군은 홍시젤리가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는 물론 곶감과 감말랭이, 홍시 등에 그쳤던 감산업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가공품 생산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약 7만 4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10회째를 맞는 2020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은 농업 전시와 체험 주제에 맞는 구체적이면서 독창적인 행사 기획과 박람회의 가치와 추진 방향을 함축한 슬로건 등 2개 부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1월 30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